혹시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유독 옛날 이야기 반복하면서 분위기 주도하려는 분 꼭 계시지 않나요? 자기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식들은 어떻게 키웠는지 훈수 두느라 바쁜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인생의 고수들은 그 자리에 앉아 하하호호 웃고 있지만 사실 마음은 이미 그곳을 떠나 있더라고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독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지워버렸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목한 가정이라는 조명 아래를 스스로 걸어나와 고독이라는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거죠. 그들이 사라진 이유는 가족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소름 돋는 심리학적 전략이자 인생 후반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생존 기술이거든요. 99%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다 노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만 단 1%의 고수는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난공불락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60대 이후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왜 일부러 가족들에게 잊혀지는 길을 택했을까요? 오늘 이 비밀을 알고 나면 매일 걸려오는 자식의 안부 전화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당장 가족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가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지나온 세월은 바꿀 수 없지만 남은 인생의 품격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잊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내 안에 알리고 싶은 욕구를 굶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대기업에 취업하면 부모 마음은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지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뇌과학의 아주 무서운 법칙 하나가 작동합니다. 우리 뇌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보다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상상하며 남에게 말할 때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한다고 해요. 이걸 대리만족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자식 자랑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훌륭한 부모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착각하고 만족감에 취해버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미 보상을 받아버린 뇌는 더 이상 그 자식을 위해 헌신하거나 자신의 삶을 가꿀 의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 물멍 때리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던 60대 최 여사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최 여사님은 자식이 박사학위를 따자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랑을 했습니다.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최 여사님은 그해 여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을 느꼈죠. 하지만 가을이 오고 자식이 미국으로 떠나자 어제의 열정은 온데간데없고 걷잡을 수 없는 공허함만 찾아왔습니다. 이미 주변의 칭찬으로 머릿속에서는 부모로서의 할 일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느껴버렸기에 홀로 남은 자식의 삶을 채울 에너지가 고갈돼 버린 겁니다. 결국 최 여사님은 우울증에 걸려 한동안 집 밖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고수들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자식이 무엇을 성취하든 혹은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든 절대로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내 소중한 삶의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가장 독한 방어막이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더 직접적입니다. 우리가 가족 앞에서 사라져야 하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기대의 저주 때문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회계라고 부릅니다. 내가 가족에게 쏟는 시간과 돈을 뇌 속의 가상의 장부에 기록해두고 언젠가는 부채를 상환받기를 기대하는 심리죠.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자식에게 너만 잘 되면 되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자식이 당신의 노후를 보살펴주거나 적어도 당신의 희생을 알아주길 기대하기도 하죠. 이건 인간의 아주 본능적이면서도 무서운 감정입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기대는 생각보다 우리 관계를 깊게 갉아먹더라고요. 50대 중반의 자영업자 박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 사장님은 평생 번 돈을 모두 자식의 해외 유학비와 결혼 자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늘 나는 너희들밖에 없다며 입버릇처럼 말했죠. 그런데 자식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뜸하게 하고 명절에도 얼굴만 비추고 홀로 남겨두는 겁니다. 결국 박 사장님은 자식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만날 때마다 서운함을 토로하다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당신의 헌신은 자식에게 부채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자신의 희생을 철저히 감추는 법을 선택하더라고요. 침묵은 곧 자신을 기대의 지옥에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아픈 손가락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죠. 부모가 자식의 삶에 개입하고 걱정할수록 자식은 오히려 멀어지려 애쓰더라고요. 뇌과학에서 이를 정서적 거리두기의 본능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자신의 생존과 독립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스트레스 반응을 보입니다. 50대 후반의 이 여사님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여사님은 매일 자식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반찬을 챙겨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알아서 할게요 라는 차가운 말투와 짧은 대답뿐이었죠. 상처받은 이 여사님은 어느 날 결심하고 자식의 연락망에서 독하게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자신의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댄스를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무심하던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부모의 일상을 궁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찾아 사라질 때 비로소 자식은 부모를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희소가치의 법칙은 가족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언제든 손을 뻗으면 닿는 부모보다 스스로 빛나며 멀리 있는 부모가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법이니까요. 진정으로 자식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오늘부터 그들의 시야에서 조용히 비켜나십시오. 그것이 가문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최고의 지혜니까요. 이제 네 번째 비밀에 집중해보세요. 60대 이후 인생이 꼬이는 분들의 공통점은 여전히 타인의 박수에 목말라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SNS에 매일 가족 사진을 올리며 행복한 가정을 연기하는 행동은 노후의 평안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더라고요. 이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 나는 물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40대 직장인 김대리 사례를 한번 볼까요? 김대리는 주말마다 부모님을 모시고 맛집을 다니며 사진을 올리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올린 직후에는 공허함이 밀려왔고 남들의 더 화려한 가족 사진을 보며 늘 자신과 비교하며 괴로워했죠. 진짜 가족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고독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신뢰할 때 일어납니다. 새벽에 홀로 일어나 책을 읽거나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그 순간을 굳이 세상에 알릴 필요는 없거든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멈추고 자신을 위한 기록만 남길 때 비로소 내면의 근육이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비교의 사슬을 끊고 진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죠. 오늘부터 단톡방에 알람을 끄고 무분별한 행복 인증샷을 멈춰보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해질 때 비로소 인생의 본질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니까요. 다섯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라져야 하는지 그 기술을 배울 차례입니다. 정 여사님은 매일 나가던 에어로빅 모임과 반상회를 과감히 줄이기로 결심했죠. 처음에는 주변에서 무슨 일 있느냐며 걱정 섞인 전화를 걸어왔지만 정 여사님은 그저 웃으며 바쁜 일이 있다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침묵은 곧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쏟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리자 놀라운 변화가 서서히 시작되더라고요. 남의 시선에 억지로 맞추던 옷차림이나 말투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고립이 아닌 선택적 고독이라고 정의하죠. 오늘부터 일주일에 단 3일이라도 모든 연락을 끊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라져 보십시오. 누군가의 부인이자 어머니가 아닌 인간 정여사로 돌아가는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마주할 결과는 압도적인 우아함과 여유입니다. 1년 동안 철저히 사라졌던 정 여사님이 다시 모임에 나타났을 때 주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예전처럼 자식 자랑을 늘어놓지도 않고 남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도 않는 그녀의 모습에서 묘한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자기 효능감의 회복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외부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믿는 힘이 생기면 사람의 기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정 여사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의 근황을 궁금해하며 다가오기 시작했죠. 사라짐은 결코 도망이 아니라 더 큰 존재감으로 돌아오기 위한 전략적인 휴식이었던 셈입니다. 당신의 품격은 남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 빚어내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귀한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진정한 성공은 남들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결정되거든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타인의 시선에서 독하게 사라질 때 당신의 가치는 비로소 선명해지죠. 오늘부터 3가지만 꼭 실천해 볼까요? 첫째, 자식이나 친구들에게 내 계획을 미리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가족 모임이나 단톡방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공부와 운동에 몰입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자만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침묵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이 채널은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공간이지만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소중한 분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오늘 느낀 작은 다짐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존엄한 성장을 끝까지 함께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